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밴쿠버에서 개발자라고 일하고 있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일상생활에서 AI 활용법인데요. 최근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몇몇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듣고 계신 분이 두 명밖에 없으니 제가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질문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잘 들리는지 표현을 좀 해주시겠어요? 광섭님과 캐롤님 들리시나요? 네, 메시지 창에 잘 들린다고 어, 적어주셨어요. 계속 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 제가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법 관련, 또 이민, 그리고 또 여행을 계획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설명 끝에 챗GPT를 사용하는 툴, 이제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챗GPT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알아볼 거는 법률 상담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챗GPT 4가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를 성적을 냈다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디테일한 법률적 지식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챗GPT를 열어볼게요.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제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는 빨간불이었고 이제 보행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빨간불이 있을 경우에 보행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누가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제가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진 상황에서 과실이 크면 첫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상황을 더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센텐스를 한번 보자면 음, 두 번째 상황도 크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하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AI 같은 경우는 같은 질문에도 여러 가지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그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창을 열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음.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법률적 지식을 줬네요. 도로교통법에서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 만약에 제가 중앙 쪽으로 크게 우회전했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게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한 상황으로 가볼게요. 어떤 디테일한 상황을 준비했냐면 현재 보행자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행자를 사고를 냈을 때
큰 사고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차적으로 보험 확인을 권장을 보험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 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이제 보행자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보험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뭐 일반적인 경우, 보험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그거를 부담하게 되고,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 그 자세한 상황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조언을 상황에 따라서 받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법적 조언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법적 지식이 전무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냐라는 거를 이번 케이스로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흔하게 있을 법한 일인데요.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친구가 저에게 1,000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빌려가고 갚지 않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친구가 고소를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한번 캐나다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답변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명예훼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1차적으로 정보가 제가 올린 정보가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비난적인 내용인지 또 피해자가 관련이 있는지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인터넷에 올린 포스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올린 거기 때문에 세 번째가 적용이 되겠죠. 또 정보가 피해자 관련이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포스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정보가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비난적인 내용인지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그 사람에게 뭐 허위적인 진술이거나 허위적인 내용을 과장해서 썼거나 이러면 명예를 정말로 손상시킬 수가 있겠죠. 한번 명예훼손 제가 이렇게 계속 읽는 경우는 AI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항상 다르게 또 색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프롬프트를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AI가 답변을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정 유지되는 턴, 어,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올렸을 때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당신의 변명은 진실 공정한 논평, 책임 있는 의사소통, 자격 등 만약에 제가 글을 올렸을 때 그분이 단순 비난의 목적이 아닌 진실한 뭐 공정 논평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따짐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올렸다라고 법적으로 공방할 시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이 고소를 당했을 때 바로 법정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이제 그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케이스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예훼손은 형사소송인가 민사소송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캐나다 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그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소송을 한 번도 준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뭐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1차적으로 챗GPT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 뭐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되겠죠? 또 증인 확인, 법적 근거 확인, 소송서 작성, 이거 같은 경우는 답변이 이거 같은 경우는 답변이 저희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이해를 했네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전 주했던 질문이고요. 음, 제가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음,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답변 받은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만큼 제가 행동했던 제가 포스팅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음, 형판이 손상된 사람이 그 사람이 특정성이 이건 특정성을 말하는 거겠죠. 특정성이 해당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겠고 어, 실제 피해당한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가 뭐 인터넷에 올렸겠지만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달력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자기 쪽을 유리하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챗GPT가 해준 답변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일반적인 법률 상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의 법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30분에 제 경험으로 200불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답변을 물론 구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구글보다는 챗GPT나 AI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다면 조금 더 어, 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외에 제가 뭐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까지가 뭐 법률적으로 챗GPT,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끝내겠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민인데요. 잠깐만요. 이민인데 물론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을 위해서 온 사람일 테고 물론 참가하신 분이 두 명밖에 없겠지만 이민을 준비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막막하게 처음 캐나다를 와서 이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프롬프트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백그라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밴쿠버에 온 사람들의 평균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 이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민 프로그램인데, 음, AIPP라는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든 생각이지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민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또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지,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있고 제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 이 경우 같은, 챗GPT도, 이런 경우는 제가 아마 새로운 채팅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과 캐나다가 섞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질문했던 것들과 혼동이 돼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새로운 채팅창에서 다시 해볼게요. 채팅창을 열면 이게 다시 제가 질문했던 거를 제외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답변과 다르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있네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음, 만약에 그러면 똑같이 또 다른 제가 질문이 너무 명확하지 못했네요. 캐나다를 명시를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플레인한 텍스트보다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든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설명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AIP라는 이민 프로그램은 BC주가 아닌 다른 지역 쪽에서 이민을 좀 더 도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C나 온타리오 쪽은 이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일부러 알 수가 있고 이민 프로그램 상황이 변경됐으니 최신 정보 얻기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이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보를 항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단순히 이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간단한 정보 이외에 만약에 나에게 맞춤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에이전시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이제 6년이 넘었는데 첫 2, 3년 동안은 그런 걸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친구들 말도 들어보고 할 때 단순히 상담료만 한 시간에 당시로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상담할 정도로 값어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에 그걸 활용해서 정보를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캐나다를 왔으면 물론 캐나다에 지금 원래부터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한번 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챗GPT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빙을 미리 넣어놨는데요. 최신을 참고로 빙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할까? 준비한 것 중에 제가 최근에 컬터스 레이크를 갔다 왔어요. 컬터스 레이크를 갔다 오면서 약간 준비 없이 가는 제가 또 MBTI P 성향이라서 준비 없이 갔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효율적으로 준비를 못한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되짚어 보자. 컬터스 레이크에 대한 어, 여행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컬터스 레이크에서 한 거는 뭐 그냥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게 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더 맛있는 음식과 후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음. 빙 같은 경우는 챗GPT보다 답변이 좀 느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최신적으로 긁어오는 거기도 하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어,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죠. 근데 만약에 가는 날 이제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을 바꿔야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비가 와 계획을 수정 어떻게 짜야 할까? 답변을 보니 비가 오더라도 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액티비티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어떤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눈이 오면 쉽게 취소를 하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챗GPT에 물어봐서 생각을 좀 줄이고 챗GPT에 물어봐서 답변을 얻고 그에 따른 상황에 대처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콜터스 레이크를 가려는 계획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됐어. 제가 버나비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MBTI가 P라고 했으니까 아주 즉흥적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밴쿠버 버나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알려줘. 이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사실 오늘 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답변에 따라서 계획을 짜도록 해볼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컬터스 레이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연관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컬터스 레이크에 대한 답변도 있네요. 이거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보면 버나비 블루 루트 페스티벌이 열리네요. 음, sounds like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도 방금 말했지만 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답변이 아닌 링크 정보도 이렇게 딸려서 주네요.
음, 이 같은 경우는 시리 오브 버나비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이고 이런 정보가 있네요.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랑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짜기에는 챗GPT보다 빙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경험상으로 느꼈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여행 계획을 쉽게 빠르게 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 챗GPT를 활용할 때 사실 챗GPT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인코그니토로 챗GPT를 한번 가볼게요. 챗GPT가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는 챗GPT는 조금 더 많은 게 있죠. 이게 크롬 익스텐션이라는 걸 더 챗GPT를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툴인데요. 이 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툴은 AI PRM이라는 툴인데요. 이런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검색하시고 웹스토어에 가신 후에 AI PRM을 검색하시면 쉽게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인스톨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톨 되어 있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AIPRM 어떤 거를 하냐? 아까 말했듯이 챗GPT는 AI입니다.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나 이런 걸 미리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그것을 설명이 돼 있고 트레이닝이 된 이런 모델이나 템플릿들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행 계획이 아니고 뭐 법률 상담을 받았었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좀 부족한 편이라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면 아쉽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면 또다시 챗GPT를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한 후에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Chat with Lawyer 이걸 먼저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간단한 답변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제가 원하는 답변에 가까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영어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음, is-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is defamation criminal case? 데포메이션 하면 명예훼손을 설명하는 건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명예훼손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질문을 했었죠. 같은 걸 한번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좀 더 길고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인용문까지도 제공해 주셨죠. 일반법에 기반한다고 하고 그 기본이 어떻게 되며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길게 설명해 주는데 만약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중요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한다면 더 값지고 뭔가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여행 계획을 저희가 빙을 통해서 세웠었죠.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plan planner I wanna travel to Cultus Lake. 이런 식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진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차마다의 디테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AI PRM의 좀 더 파워풀한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 정보가 가장 2021년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챗GPT를 이용해서 2021년 이후의 정보도 얻으려면 또 다른 프롬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게 웹 액세스를 하게 하는 웹 챗 GPT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코그니토를 켰었죠. 인코그니토 어디 갔지? 인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인코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플레인한 편인데 웹 챗 GPT를 깔게 되면 이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 버튼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2021년이 아닌 2021년 이후의 정보를 알 수가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끄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1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 웹 액세스를 킨다면 현재 한국 대통령은 누구야? 네, 좀 더 정확한 답변,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챗 GPT를 활용한다면 이제 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더 최신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저의 프레젠테이션이었고 이걸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챗GPT를 이용한다면 법률적이나 또는 이민에 관련돼서 상담을 하는데 무의미한 돈을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 여행 계획을 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요즘 최근에는 이제 생각을 좀 더 덜하고 힐링 관련 요인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굳이 여행 계획을 짤 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이 챗GPT로 간단하게 물어보거나 AI에게 간단하게 물어봐서 여행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이 네, 챗GPT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건가요? chatgpt.com, Chrome extension, 웹챗 GPT, Bing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음, 이게 어떤 거냐면 챗 GPT라는 건 이제 처음으로 AI가 가장 큰 범주에 있고 챗 GPT는 이제 AI를 활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이제 챗 GPT인데 이 챗 GPT가 처음에 제공해주는 뭐 방법이나 프로그램 검색하는 방법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챗 GPT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웹 챗GPT 또는 뭐 AI PRM을 깔아서 좀 더 챗GPT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빙 같은 경우는 챗GPT랑 같은 레벨에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I가 있고 AI 기준에 챗GPT도 있고 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AI가 있는데 다른 플랫폼이고 이제 AI PRM, 크롬 익스텐션은 챗GPT에서만 활용이 되는 좀 더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저도 작년 가을부터 그 챗 GPT를 깔아서 네. 사용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대조해보고 있는데 지금 미스터 리가 여기 올린 창에 보면 뭐 밑에 하단에 output in, tone, 네. writing
파일 뭐 이런 그 메뉴바가 있는 네네. 뜨는 저는 그런 메뉴바가 안 보이거든. 아, 제가 방금 그 웹 액세스가 아니고 웹챗 GPT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 까시면 단순 최신 정보만 주는 웹 액세스 토글 버튼 말고도 이 세 개 버튼이 따라와요. 그래요? 이 버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웃풋이 답 한국어로 받고 싶으면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받고 싶으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항상 뭐 GPT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마 한글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항상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뭐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그 네. 말씀은 제가 지금 깔고 있는 게 old 버전이기 때문에 new 버전을 새로 깔라는 말이죠. 그죠? 뉴 버전이라는 그 챗GPT 혹시 어떤 말씀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챗GPT 그 창을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 미스터 리가 사용하시는 그 창에 보면 뭐 아웃풋, 인, 톤, 그다음 웹, 액세스 뭐 이런 메뉴바가 밑에 깔려 있는데 저는 이런 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것뿐이거든요.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앱을 까시면 되는데 이 웹챗 GPT를 크롬 익스텐션이라는 걸 예, 봐야 되는데 처음에 크롬 스토어를 가시면 크롬 이용하고 매일 구글 크롬 네. 그래서 크롬 웹 스토어 가셔서 웹챗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 뜨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이거거든요. 두 번째 거. 황금 색깔이 있는 거요. 네네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이걸 활용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make sense.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질문은 더 이상 없고요. 네, 준비한 30분 시간이 다 지나서 네, 오늘 미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낼 예정이라서 차후 듣고 싶은 챗 GPT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좀 더 어떤 부분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리서치한 후에 한번 또 세미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윤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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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시간 계시면 오늘 밤에 그 디얼레이에서는 버나비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콘서트 가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다들 좋은 네. 주말 보내세요. 네.